당신은 나이 든 남자입니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삶을 꾸려왔을 수도 있고,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 몇 번의 이별의 아픔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납니다. 젊고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약간은 거칠고 약간은 신비로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단순한 예의 바른 미소나 피상적인 수다가 아닙니다. 아니, 이건 진짜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 눈맞춤 웃음 호기심을 보냅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하든 마음속에 묻어두든 당신은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 말입니다. 기분 좋고 설레고 짜릿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쉽게 빠지는 부분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끌리면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는 세월 상처 지혜 교훈을 잊는다. 그것들이 그의 힘이다. 하지만 도파민이 솟구치고 다시 만난 듯한 느낌에 휩싸여 그는 적응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그녀의 세상에 맞춰 자신을 움츠러들게 한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왕좌를 내어준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된다. 그녀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멈추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다. 그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멋지게 보이려 하고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또 다른 남자.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매력은 사라진다. 이 영상은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명확성에 대한 것이다. 그녀의 관심, 당신의 남성성, 존엄성,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데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전략이다. 당신의 삶의 절반도 살지 못한 어린 여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방향을 잃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규칙, 그녀의 나이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의 동료가 아닙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 어린 여성을 대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세계에 자신을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처럼 말하고, 그녀처럼 옷을 입고, 틱톡 트렌드를 따라가려 하고, 세대 속어를 사용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척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애초에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요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녀와 동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의 매력을 잃게 됩니다. 침착하고 경험 많은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분위기를 쫓는 그저 평범한 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진정성에 대한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며 쿨하게 보이려고 할 때 그건 어색함을 넘어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입니다. 당신은 살아왔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삶의 참호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틱톡을 유창하게 다루는 것도 넷플릭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 깊이 그리고 리더십 말입니다. 실제 예를 원하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 중이라고요? 그녀가 세상의 연애에 대한 최고의 조언을 해주는 23살 인플루언서에게 푹 빠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는 척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스크롤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어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24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는 대화가 더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짠한 줄. 이것이 바로 남자와 흉내쟁이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틀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자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규칙, 그녀의 감정 스펀지가 되지 마세요. 나이든 남자들이 감정 스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빠져드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그것은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해로운 전 남자친구 부재 중인 아버지 정신건강 문제,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해지고 감정적으로 더 열려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또래 남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제 안에서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천히 그녀가 끌리는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치료사 위기상담 전화, 그녀의 감정적 샌드백이 됩니다. 그녀는 자정에 당신에게 폭풍을 쏟아붓지만 당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에 매번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은 만약 내가 그녀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녀가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낭만적인 유대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아웃소싱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안전망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강점에 끌리는 대신 당신을 자신의 지지체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편리한 것입니다.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감정적 돌봄을 낭만적인 매력으로 착각하면 결국 사랑처럼 보이는 정장을 입고 친구 영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일이 잘못되면 당신 어깨에 기대어 울고 행복할 때는 며칠 동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리셋 버튼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인 그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착할 뿐 침착합니다. 처방전이 아닌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울고 좌절하고 최근의 폭발에 휩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당신은 뛰어들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냉정한 당신은 그저 너무 많은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 라고 말합니다. 쾅이 대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를 고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되려고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공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칙, 그녀의 인정을 쫓지 마세요. 이 말은 강인한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픕니다. 당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은 처음에는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가 받을 만한 칭찬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보다 그녀의 판예의 답장을 더 오래 기다리는 것,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하는 것, 재미없는 농담에 웃는 것,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난 그냥 친절할 뿐이야.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당신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녀는 남자를 보는 것을 멈추고 공연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달처럼 그녀의 감정을 맴도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중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공연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시험하고 물러섭니다. 답장을 미룹니다. 당신이 따라올지 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식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당신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생깁니다. 그녀의 인정이 당신을 움직이지 않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만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문자에 답장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중복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밈을 보내지 마세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올리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가고 성장하고 중심을 잡으세요. 그녀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매력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야기 시간, 톰의 경종. 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톰은 48세에 이혼했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8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톰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정교한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특정 주제는 피하고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반응도, 참여도, 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불꽃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은 당신의 우위를 잃었어요. 였습니다. 반전은 이렇습니다. 톰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자신의 사명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공연을 멈추고 리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녀는 즉시 느꼈습니다. 4번째 규칙,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리드하세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몇 년간의 혼란 거절 그리고 감정적 피로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남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현대 데이트의 모든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저녁 식사 재치 있는 문자 게임 2번째 데이트를 위해 말투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그녀가 저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내가 힘으로 이끄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 춤을 추는 건지입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을 때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리드에서 퍼포먼스로 전환하는 순간 당신은 남성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심사위원으로 만들고 왕좌에 앉히고 스스로를 경쟁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프레임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프레임을 쥐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새로 산 셔츠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알아본 레스토랑 보내기 전에 거의 지울 뻔했던 신중하게 걸러진 칭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안합니다. 자, 리더십과 지배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것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거만함도 과도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안정적입니다. 젊은 여성 디지털 소음, 감정적 혼란, 그리고 불안정한 남성들 사이에서 자란 여성에게 그런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는 흔치 않고 매력적입니다. 냉정한 남성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자.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리드합니다. 제가 상황을 반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대부분의 연상 남성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직업 투자차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치관에 대해 묻습니다.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킵니다. 움찔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크티투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깊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해야 합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합한 여성은 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5번째 규칙, 처음부터 장기적인 환상을 품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를 방금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젊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신의 마음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함께 휴가를 보내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어쩌면 결혼식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잠재력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순간 현실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위험 신호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관계를 간과합니다. 왜냐고요?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 없는 희망은 곧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녀는 그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일 뿐이야. 성숙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여자, 당신 머릿속의 여자가 아니라 환상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기도 전에 당신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받는다는 느낌 대신 당신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질식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을 알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이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무언가에 손을 대기 직전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데이트는 환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말 속에 숨겨진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력은 쉬운 것이고 궁합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꿈꾸는 대신 그녀가 갈등, 실망, 책임감을 어떻게 다루고 그 패턴을 존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의 성공적이고 똑똑한 D는 모든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2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야성적이고 즉흥적이며 중독성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친구들에게 그녀가 바로 내 인생의 정답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정을 조정하고 출장을 피하고 자신의 목표보다 그녀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D는 그녀를 보지 못했기에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D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상했던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는 꿈을 슬퍼했을 뿐 여자를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훈 투사하지 마세요. 공상하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그녀의 행동 패턴이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그녀의 잠재력이 관계를 지켜주지 못할 테니까요. 6번째 규칙, 그녀의 백업 플랜이 되지 마세요. 좀 가혹하지만 현실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녀의 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혹시라도 그녀의 감정적 버팀목이 될 수도 있죠. 그녀가 지루할 때 추파를 던지고 외로울 때 문자를 보내고 정말 원하는 남자가 곁에 없을 때 전화를 건다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감정적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저 바쁘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편할 때 그녀가 의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조용히 기다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7세 폴은 친구를 통해 2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멋진 대화 추파 웃음을 나누었지만 그녀는 결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끊고 울면서 돌아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매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넌 내 안전지대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는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착륙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녀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그녀를 붙잡아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귀 기울여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안전망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렸죠.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는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선택에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곁에 있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을 잃는 대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만들 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7번째 규칙, 그녀를 위한 사명을 절대 잃지 마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남자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시험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요. 어쩌면 그녀가 당신을 위해 굴복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믿게 될 때요.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헬스장을 빼먹고 업무 전화를 미루고 일정을 조정하고 문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창작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당신은 앞서가는 것을 멈추고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처럼 헌신처럼 로맨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접근을 위해 당신의 우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에서 벗어나 여성을 위해 발을 내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녀의 안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남성에게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녀를 그 사명의 일부로 초대하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여성은 당신의 목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남성성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향이 흔들리면 당신의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제가 그 함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포5세의 CEO 조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26세의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들과 달랐고 똑똑하고 장난기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고 투자를 중단하고 그녀의 수면 일정에 맞춰 아침 일정을 조정하고 목표가 진지해지자 미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던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매력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가치는 그의 야망보다 크지 않다 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함을 위해 야망을 버린다면 당신은 무엇이 될까요? 잊히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사명을 잃고 그녀의 존경을 잃고 결국 당신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열정적인 남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열정을 포기하는 남자는 스스로를 지칩니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몸을 단련하고 규칙을 실행하고 진실을 말하세요. 설령 그녀가 흔들린다 해도 말입니다. 애정에 굽히지 않는 남자의 무게감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8번째 규칙 꼭두각시가 아니라 바위가 되세요.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그녀는 당신이 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시험할 때, 멀어질 때, 기분이 상하거나 비꼬거나 감정적으로 변할 때조차 그녀가 진짜로 하는 건 뭘까요?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단단한지 아니면 압박감에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이 움찔하고 쫓기고 그녀의 감정에 맞춰 당신의 진실을 바꾼다면 당신은 바위가 아니라 꼭두각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도 특히 어린 여자라면 꼭두각시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로 그 고요함이 그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격렬하게 휘둘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죠. 50대 중반의 드류는 침착하고 날카로우며 최근 이혼했고 25살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드류 앞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의 옷을 비판하며 젊은 옷을 입으면 더 섹시해질 거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늙은 드류는 몸을 움직이고 새 청바지를 사고 마찰을 피하려고 따라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류는 미소를 지으며 웃기네? 내 움직임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다. 그는 움찔하지도 짜증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틀 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춤을 추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신뢰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다. 여자들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남자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원칙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남자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다. 침착하고 지휘하며 반응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흔적을 남기는 남자다. 9번째 규칙. 그녀의 시간을 더 이상 사지 마라. 지휘하라? 이건 말하기 어렵지만 꼭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도 오래 지속되는 것도 여자의 관심을 사지 마라. 당신이 지휘하라. 하지만 많은 나이 든 남자들은 여전히 이 거짓말을 믿습니다. 충분한 돈, 편안함 노력을 주면 그녀가 떠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화려한 저녁, 식사 끝없는 칭찬 감정, 치료 답장 없는 문자 메시지까지. 그들은 그녀를 가까이 두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그녀에게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느낄 때 그녀는 머물 수도 있지만 욕망이나 편의 때문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스폰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가 값싸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세에 되는 한 컨퍼런스에서 27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관심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칭찬의 돈을 썼지만 댄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고 지연에 굴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시험했다. 답장하는데 영원히 시간이 걸렸다. 비아냥거리며 거리를 두었다. 댄은 개의치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쓸데없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의 시간을 쫓기 시작했다. 그가 더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덜 줬기 때문이다. 교훈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는 없다. 실수할 경우 무엇을 잃게 될지 그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규칙 10. 그녀가 당신의 깊이를 얻도록 하라. 당신은 살아왔다. 세상이 느리고 잔혹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시련을 견뎌냈다. 당신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쌓아왔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깊이. 불 속에서 얻은 지혜. 차분한 눈 뒤에 숨겨진 상처.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 그것이 바로 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이 든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그 깊이를 너무 빨리 아직 얻지 못한 여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연하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과거 후회 철학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창고를 드러내며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 없는 취약함은 연결이 아닙니다. 노출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를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녀를 압도하고 더 나쁘게는 지루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깊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고 무겁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첫 데이트에서요.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녀가 부탁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일관성을 통해서, 성숙함을 통해서, 감정적 안정을 통해서요. 그녀가 깊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깊은 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진실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진실은 커피숍이 아니라 성전과 같으니까요. 제가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죠. 이혼 경험이 있는 53세 마크는 29세에 자유분방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말해주세요. 소울메이트를 믿나요? 누군가 앞에서 울어본 적 있나요? 그녀는 빠르게 깊이 파고들었지만 마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향을 바꾸고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비난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몇 주 후 그녀가 자신의 감정적 무게를 증명했을 때 마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은 그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듣는 사람에게 영혼을 털어놓는 사람과 누군가가 왕국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왕국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지. 세니차가 말했다. 이야기가 있듯이 삶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깊이 빠지느냐가 아니라 마침내 빠졌을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계하지 마세요. 규율을 지키세요. 처벌하지 않고 걸러내세요. 차갑지 않고 명령하세요. 복도에 있는 싸구려 램프처럼 당신의 빛을 내주지 마세요. 그녀가 한 걸음씩 스스로 빛을 찾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무리. 꼭두각시에서 기둥으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그저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안정감, 힘, 명확성 게임이나 속임수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미 95%의 남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여자를 얻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스리고 쫓는 것을 멈추고 이끌기 시작하고 공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위축되는 것을 멈추고 선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움직이세요. 차분하게 이끄세요. 방향을 잡고 움직이세요. 신성한 땅처럼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지키세요. 흔들리지 않고 화려하지 않게,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게 그가 되어보세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기를 그만두고 진실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저는 중심에서 이끕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데이트 조언뿐만 아니라 능숙함 사고방식 그리고 남성적인 명확성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남자가 아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이 든 남자입니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삶을 꾸려왔을 수도 있고 가정을 꾸렸을 수도 있고 몇 번의 이별의 아픔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납니다. 젊고 활기차고 열정적이며 약간은 거칠고 약간은 신비로운 여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녀는 당신을 알아봅니다. 단순한 예의 바른 미소나 피상적인 수다가 아닙니다. 아니, 이건 진짜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관심 눈맞춤 웃음 호기심을 보냅니다. 갑자기 말로 표현하든 마음속에 묻어두든 당신은 무언가 깨어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 말입니다. 기분 좋고 설레고 짜릿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쉽게 빠지는 부분입니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끌리면 아주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요한 것을 잊습니다.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는 세월 상처 지혜 교훈을 잊는다. 그것들이 그의 힘이다. 하지만 도파민이 솟구치고 다시 만난 듯한 느낌에 휩싸여 그는 적응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날카로움을 누그러뜨리고 그녀의 세상에 맞춰 자신을 움츠러들게 한다. 그는 그녀의 인정을 얻기 위해 자신의 왕좌를 내어준다. 그리고 그 순간 상황은 역전된다. 그녀는 남자를 만나는 것을 멈추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다. 그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멋지게 보이려 하고 그녀를 사로잡으려는 또 다른 남자. 그리고 바로 그렇게 매력은 사라진다. 이 영상은 판단에 대한 것이 아니다. 명확성에 대한 것이다. 그녀의 관심, 당신의 남성성, 존엄성, 자존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키도록 돕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데이트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삶의 전략이다. 당신의 삶의 절반도 살지 못한 어린 여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조종당하거나 방향을 잃은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이 바로 당신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남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는지, 그리고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덜 하면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규칙, 그녀의 나이에 맞추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의 동료가 아닙니다. 나이 든 남자들이 어린 여성을 대할 때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세계에 자신을 맞추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녀처럼 말하고 그녀처럼 옷을 입고 틱톡 트렌드를 따라가려 하고 세대 속어를 사용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좋아하는 척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연결하고 공감하고 관계를 쌓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애초에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요소를 잃어버립니다. 그녀와 동등하게 행동하려고 하는 순간 당신의 매력을 잃게 됩니다. 침착하고 경험 많은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분위기를 쫓는 그저 평범한 남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녀도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더라도 그녀는 당신의 에너지에서 그것을 느낍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진정성에 대한 육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든 남자가 그녀의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하며 쿨하게 보이려고 할 때 그건 어색함을 넘어 불안감을 느끼게 합니다. 나이는 단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입니다. 당신은 살아왔고 실패했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당신은 삶의 참호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녀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틱톡을 유창하게 다루는 것도 넷플릭스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고요함 깊이 그리고 리더십 말입니다. 실제 예를 원하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데이트 중이라고요? 그녀가 세상의 연애에 대한 최고의 조언을 해주는 23살 인플루언서에게 푹 빠졌어요 라고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는 척하거나 심지어 휴대폰을 꺼내 스크롤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어 그런 건 별로 안 좋아. 24시간 안에 사라지지 않는 대화가 더 좋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짠한 줄. 이것이 바로 남자와 흉내쟁이의 차이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틀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대조적입니다. 그것은 자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두 번째 규칙, 그녀의 감정 스펀지가 되지 마세요. 나이든 남자들이 감정 스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빠져드는 또 다른 함정입니다. 그것은 순진하게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에게 해로운 전 남자친구 부재 중인 아버지 정신건강 문제, 자신을 찾으려고 애쓰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이가 들고 더 현명해지고 감정적으로 더 열려있기 때문에 당신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쩌면 그녀가 또래 남자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무언가를 제 안에서 발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천천히 그녀가 끌리는 남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치료사 위기상담 전화, 그녀의 감정적 샌드백이 됩니다. 그녀는 자정에 당신에게 폭풍을 쏟아붓지만 당신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기에 매번 전화를 받습니다. 당신은 만약 내가 그녀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라면 그녀가 나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낭만적인 유대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적 아웃소싱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안전망입니다. 당신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신의 강점에 끌리는 대신 당신을 자신의 지지체계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편리한 것입니다. 잔혹한 진실이 있습니다. 감정적 돌봄을 낭만적인 매력으로 착각하면 결국 사랑처럼 보이는 정장을 입고 친구 영역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무시했던 남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녀는 일이 잘못되면 당신 어깨에 기대어 울고 행복할 때는 며칠 동안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라 그녀의 리셋 버튼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남자인 그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느끼기 위해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것이 아닌 짐을 짊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착할 뿐 침착합니다. 처방전이 아닌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을 잃지 않고 귀 기울여 듣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울고 좌절하고 최근의 폭발에 휩싸여 있다고 말합니다. 예전에 당신은 뛰어들었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괜찮아.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냉정한 당신은 그저 너무 많은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를 바라 라고 말합니다. 쾅이 대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존재하지만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녀를 고치려고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영웅이 되려고 서두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의 공영을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자를 당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규칙, 그녀의 인정을 쫓지 마세요. 이 말은 강인한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아픕니다. 당신도 모르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녀의 인정을 쫓는 것은 처음에는 절박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그녀가 받을 만한 칭찬보다 더 많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보다 그녀의 판예의 답장을 더 오래 기다리는 것,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당신의 의견을 부드럽게 하는 것, 재미없는 농담에 웃는 것, 당신의 진실과 맞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난 그냥 친절할 뿐이야. 내가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일은 당신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이 그녀의 인정을 필요로 하는 순간 그녀는 남자를 보는 것을 멈추고 공연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녀를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당신은 달처럼 그녀의 감정을 맴도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중력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공연자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시험하고 물러섭니다. 답장을 미룹니다. 당신이 따라올지 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추파를 던집니다. 그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침식입니다. 진정한 매력은 당신이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생깁니다. 그녀의 인정이 당신을 움직이지 않을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은 저를 끊임없이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만 자신의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당신의 문자에 답장하는데 6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나요? 중복 문자를 보내지 마세요.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밈을 보내지 마세요.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야기를 올리지 마세요. 당신은 살아가고 성장하고 중심을 잡으세요. 그녀가 돌아오면 좋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당신의 매력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야기 시간, 톰의 경종. 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톰은 48세에 이혼했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8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호기심 많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톰은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정교한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끊임없이 칭찬하고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 특정 주제는 피하고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고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반응도, 참여도, 존중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 불꽃을 느낄 수 없어요.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당신은 당신의 우위를 잃었어요. 였습니다. 반전은 이렇습니다. 톰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다시 훈련을 시작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자신의 사명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는 공연을 멈추고 리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다시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그녀는 즉시 느꼈습니다. 네 번째 규칙,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리드하세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잘 보이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몇 년간의 혼란 거절 그리고 감정적 피로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남자들은 대부분 잊어버립니다. 현대 데이트의 모든 것이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화려한 저녁 식사 재치 있는 문자 게임 두 번째 데이트를 위해 말투까지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그녀가 저를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내가 힘으로 이끄는 건지 아니면 관심을 끌기 위해 춤을 추는 건지입니다.
젊은 여성과 함께 있을 때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리드에서 퍼포먼스로 전환하는 순간 당신은 남성적인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심사위원으로 만들고 왕좌에 앉히고 스스로를 경쟁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프레임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프레임을 쥐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새로 산 셔츠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알아본 레스토랑 보내기 전에 거의 지울 뻔했던 신중하게 걸러진 칭찬.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당신의 에너지 속에서. 그리고 그 에너지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불안합니다. 자, 리더십과 지배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것은 명령을 내리는 것도 거만함도 과도한 보상도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입니다. 그것은 존재감입니다. 그것은 안정적입니다. 젊은 여성 디지털 소음 감정적 혼란, 그리고 불안정한 남성들 사이에서 자란 여성에게 그런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는 흔치 않고 매력적입니다. 냉정한 남성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그녀가 어디 가고 싶어? 라고 묻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대로 상관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자. 잘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어디로 갈지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리드합니다. 제가 상황을 반전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데이트에서 대부분의 연상 남성들은 좋은 인상을 남기려고 노력합니다. 직업 투자차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죠. 하지만 당신은 차분하고 침착하고 아무렇지 않게 앉아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치관에 대해 묻습니다. 필요할 때는 침묵을 지킵니다. 움찔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인상적이어서가 아니라 이미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피크티투스는 발전하고 싶다면 어리석고 멍청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만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대중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세요. 깊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리더십은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고 분명해야 합니다. 리더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합한 여성은 그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5번째 규칙, 처음부터 장기적인 환상을 품지 마세요. 당신은 그녀를 방금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젊고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당신의 마음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함께 휴가를 보내고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웃고 어쩌면 결혼식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잠재력을 봅니다. 영혼을 봅니다. 하지만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마음속에 성을 쌓기 시작하는 순간 현실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을 멈추고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을 멈추고 위험 신호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관계를 간과합니다. 왜냐고요? 희망에 부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 없는 희망은 곧 망상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녀는 그저 한창 성장하는 시기일 뿐이야. 성숙할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우리는 그 과정을 함께 헤쳐나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실제로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여자, 당신 머릿속의 여자가 아니라 환상과 협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도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기도 전에 당신의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해받는다는 느낌 대신 당신에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질식감을 느낍니다. 그녀는 단지 당신을 알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금욕주의는 우리에게 이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무언가에 손을 대기 직전 그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데이트는 환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말 속에 숨겨진 에너지를 느끼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력은 쉬운 것이고 궁합은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이 될 수 있을지 꿈꾸는 대신 그녀가 갈등, 실망, 책임감을 어떻게 다루고 그 패턴을 존중하는지 지켜보세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2세의 성공적이고 똑똑한 D는 모든 방을 환하게 밝혀주는 2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야성적이고 즉흥적이며 중독성이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2주 만에 그는 친구들에게 그녀가 바로 내 인생의 정답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정을 조정하고 출장을 피하고 자신의 목표보다 그녀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곳에 모순이 있었습니다. D는 그녀를 보지 못했기에 그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고 D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상상했던 것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그는 꿈을 슬퍼했을 뿐 여자를 슬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훈 투사하지 마세요. 공상하지 마세요. 관찰하세요. 그녀의 행동 패턴이 당신의 가치관과 맞지 않으면 그녀의 잠재력이 관계를 지켜주지 못할 테니까요. 6번째 규칙, 그녀의 백업 플랜이 되지 마세요. 좀 가혹하지만 현실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녀의 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혹시라도 그녀의 감정적 버팀목이 될 수도 있죠. 그녀가 지루할 때 추파를 던지고 외로울 때 문자를 보내고 정말 원하는 남자가 곁에 없을 때 전화를 건다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선택했다고 감정적인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그저 바쁘고 시간이 필요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당신이 그녀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남자는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편할 때 그녀가 의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조용히 기다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7세 폴은 친구를 통해 26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멋진 대화 추파 웃음을 나누었지만 그녀는 결코 완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락을 끊고 울면서 돌아와 다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폴은 매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인내심을 가지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녀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녀가 이용할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넌 내 안전지대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그는 그녀의 사랑이 아니라 그녀의 착륙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떠났어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녀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달라졌어요. 그는 그녀를 붙잡아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귀 기울여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안전망이 아니라 기준이 되어버렸죠. 진정한 남성적 에너지는 곁에 있는 게 아니라 선택에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곁에 있다고 해서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당신을 잃는 대가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게 만들 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7번째 규칙, 그녀를 위한 사명을 절대 잃지 마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남자들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시험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한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할 때요. 어쩌면 그녀가 당신을 위해 굴복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믿게 될 때요. 그리고 조금씩 당신은 헬스장을 빼먹고 업무 전화를 미루고 일정을 조정하고 문자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창작하는 시간을 줄입니다. 당신은 앞서가는 것을 멈추고 궤도를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복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랑처럼 헌신처럼 로맨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당신은 접근을 위해 당신의 우위를 포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사명에서 벗어나 여성을 위해 발을 내딛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녀의 안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안전함을 느끼지 못하고
더 이상 끌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젊은 여성들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남성에게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그녀를 그 사명의 일부로 초대하는 남성에게 끌립니다. 여성은 당신의 목적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목격하고 싶어 합니다. 남성성은 힘이 아니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방향이 흔들리면 당신의 존재감은 사라집니다. 제가 그 함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포5세의 CEO 조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26세의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남들과 달랐고 똑똑하고 장난기 넘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취소하고 투자를 중단하고 그녀의 수면 일정에 맞춰 아침 일정을 조정하고 목표가 진지해지자 미뤄두었습니다. 겉으로는 로맨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던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매력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실패해서가 아니라 무엇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는지 잊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는 인간의 가치는 그의 야망보다 크지 않다 라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편안함을 위해 야망을 버린다면 당신은 무엇이 될까요? 잊히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사명을 잃고 그녀의 존경을 잃고 결국 당신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열정적인 남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편안함을 위해 열정을 포기하는 남자는 스스로를 지칩니다. 그러니 일찍 일어나 당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몸을 단련하고 규칙을 실행하고 진실을 말하세요. 설령 그녀가 흔들린다 해도 말입니다. 애정에 굽히지 않는 남자의 무게감을 그녀에게 느끼게 하세요. 8번째 규칙 꼭두각시가 아니라 바위가 되세요. 이 점을 분명히 해두죠. 그녀는 당신이 굽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시험할 때, 멀어질 때, 기분이 상하거나 비꼬거나 감정적으로 변할 때조차 그녀가 진짜로 하는 건 뭘까요? 당신을 흔들어 놓으려는 겁니다. 이 남자가 단단한지 아니면 압박감에 무너지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죠. 당신이 움찔하고 쫓기고 그녀의 감정에 맞춰 당신의 진실을 바꾼다면 당신은 바위가 아니라 꼭두각시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도 특히 어린 여자라면 꼭두각시와 사랑에 빠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너무 냉정하고 차갑고 속마음을 알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바로 그 고요함이 그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녀는 당신이 격렬하게 휘둘릴 때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여드리죠. 50대 중반의 드류는 침착하고 날카로우며 최근 이혼했고 25살 남자와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웠지만 곧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드류 앞에서 다른 남자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의 옷을 비판하며 젊은 옷을 입으면 더 섹시해질 거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늙은 드류는 몸을 움직이고 새 청바지를 사고 마찰을 피하려고 따라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류는 미소를 지으며 웃기네? 내 움직임이 마음에 들어 라고 말했다. 그는 움찔하지도 짜증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이틀 후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자고 했다. 그가 동의해서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남자가 나를 위해 춤을 추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 싸운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신뢰가 시작된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렇다. 여자들은 자신이 조종할 수 있는 남자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원칙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남자를 믿는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다. 침착하고 지휘하며 반응적이지 않고 감정적이지 않고 인정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흔적을 남기는 남자다. 9번째 규칙.
그녀의 시간을 더 이상 사지 마라. 지휘하라? 이건 말하기 어렵지만 꼭 들어야 한다. 중요한 것도 오래 지속되는 것도 여자의 관심을 사지 마라. 당신이 지휘하라. 하지만 많은 나이 든 남자들은 여전히 이 거짓말을 믿습니다. 충분한 돈, 편안한 노력을 주면 그녀가 떠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화려한 저녁, 식사 끝없는 칭찬 감정, 치료 답장 없는 문자 메시지까지. 그들은 그녀를 가까이 두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그녀에게 나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내가 당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느낄 때 그녀는 머물 수도 있지만 욕망이나 편의 때문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스폰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원합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관심, 당신의 에너지가 값싸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더 이상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좋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세에 되는 한 컨퍼런스에서 27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관심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칭찬의 돈을 썼지만 댄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고 답장을 기다리지 않고 지나치게 확장하지 않고 지연에 굴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시험했다. 답장하는데 영원히 시간이 걸렸다. 비아냥거리며 거리를 두었다. 댄은 개의치 않고 현재에 충실하며 쓸데없는 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그의 시간을 쫓기 시작했다. 그가 더 많이 줬기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덜 줬기 때문이다. 교훈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필요는 없다. 실수할 경우 무엇을 잃게 될지 그녀에게 각인시켜야 한다. 규칙 10. 그녀가 당신의 깊이를 얻도록 하라. 당신은 살아왔다. 세상이 느리고 잔혹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았다. 당신은 시련을 견뎌냈다. 당신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쌓아왔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대부분의 젊은 남자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깊이. 불 속에서 얻은 지혜. 차분한 눈 뒤에 숨겨진 상처. 많은 것을 말해주는 침묵. 그것이 바로 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이 든 남자들이 실패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그들은 그 깊이를 너무 빨리 아직 얻지 못한 여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자들에게 내어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연하 여성을 만납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달라 보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과거 후회 철학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감정의 창고를 드러내며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 없는 취약함은 연결이 아닙니다. 노출일 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녀를 끌어들이지 못합니다. 그녀를 압도하고 더 나쁘게는 지루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깊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란스럽고 무겁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녀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첫 데이트에서요. 그녀가 예뻐서가 아니라 그녀가 부탁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일관성을 통해서, 성숙함을 통해서, 감정적 안정을 통해서요. 그녀가 깊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깊은 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의 진실에 걸맞은 사람임을 증명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진실은 커피숍이 아니라 성전과 같으니까요. 제가 그 진실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죠. 이혼 경험이 있는 53세 마크는 29세에 자유분방하고 감정적으로 강렬한 예술가를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의 데이트에서 그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슬픔을 말해주세요. 소울메이트를 믿나요? 누군가 앞에서 울어본 적 있나요? 그녀는 빠르게 깊이 파고들었지만 마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차가워서가 아니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방향을 바꾸고 대답 대신 물었습니다.
비난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는 그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몇 주 후 그녀가 자신의 감정적 무게를 증명했을 때 마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은 그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듣는 사람에게 영혼을 털어놓는 사람과 누군가가 왕국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할 때까지 왕국을 지키는 사람의 차이지. 세니차가 말했다. 이야기가 있듯이 삶도 마찬가지다.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말을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얼마나 빨리 깊이 빠지느냐가 아니라 마침내 빠졌을 때 얼마나 현실적으로 느껴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경계하지 마세요. 규율을 지키세요. 처벌하지 않고 걸러내세요. 차갑지 않고 명령하세요. 복도에 있는 싸구려 램프처럼 당신의 빛을 내주지 마세요. 그녀가 한 걸음씩 스스로 빛을 찾도록 내버려 두세요. 마무리. 꼭두각시에서 기둥으로. 솔직히 말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은 그저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안정감 힘, 명확성 게임이나 속임수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찾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이미 95%의 남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지 여자를 얻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다스리고 쫓는 것을 멈추고 이끌기 시작하고 공연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위축되는 것을 멈추고 선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다음 단계입니다. 움직이세요. 차분하게 이끄세요. 방향을 잡고 움직이세요. 신성한 땅처럼 당신의 감정적 깊이를 지키세요. 흔들리지 않고 화려하지 않게, 시끄럽지 않고 고요하게 그가 되어보세요.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그녀가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기를 그만두고 진실에 따라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저는 중심에서 이끕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데이트 조언뿐만 아니라 능숙함 사고방식 그리고 남성적인 명확성을 위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런 남자가 아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